안녕하세요. 사연의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패션 회사의 대표로 계신 김수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손님, 그거 그렇게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아줌마, 이 옷 블라우스만 450만 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옷에 손상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님,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여자에게 그렇게 좋대요. 어머님은 어떤 취미를 좋아하세요? 저도 어머님 따라 하나 배워볼까 해서요. 어머님과 함께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목소리는 놀랍게도 한 분의 음성입니다. 바로 김수영님의 예비 며느리죠. 명품관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직원이 아들의 결혼을 앞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수영님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화점 청소부로 변신했습니다. 한 패션 회사의 사장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 여자의 진실을 파헤치러 나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넓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벽 한쪽은 유리와 금속으로 장식된 서가로 채워져 있으며 각종 패션 관련 도서와 자료들이 정돈된 모습이 보입니다. 방 한쪽에는 매끄러운 흑단 나무로 만든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금빛 테두리가 돋보이는 명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수영 대표이사, 네, 바로 저의 이름입니다. 저는 현재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패션 기업의 사장입니다. 제 회사는 연매출 수천억 원대를 자랑하며 업계에서 중견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지시하신 서류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 기사 보셨어요? 직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회사 대표 1위로 대표님이 뽑히셨어요. 김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오랜 시간 제 곁에서 함께 일하며 마치 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 제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김 비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대표님은 부끄러우니까 또 그러신다니까요. 아, 그리고 대표님, 오늘도 쪼꼬미 타고 오셨죠? 이제 그만 좀 타세요. 경차는 편하셔도 이제는 대표님의 지위도 생각하시고요. 대표님 때문에 밑에 직원들도 눈치 보고 차를 못 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는 늘 잉여 자금이 넘쳐나고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침마다 편안한 재킷에 스니커즈를 신고 출근하는 제 모습은 회사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시절, 비좁은 한옥방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동생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저는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악바리처럼 일했고 작은 자본으로 시작한 첫 사업이 실패로 끝나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옷감을 연구하고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의 뼈대를 세웠고 그 후 점차적으로 회사는 성장하여 국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검소하게 다닙니다. 경차를 타며 소박한 삶을 지키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린 시절의 고생과 그 시절에 제가 간절히 원했던 나눔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도 많이 합니다. 자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시장 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사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항상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재래시장부터 돌아보곤 합니다. 재래시장은 가장 서민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곳이지요. 정겨운 목소리로 외치는 상인들, 서로 흥정하는 고객들 속에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대표님, 다음은 백화점입니다. 김 비서가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의 짧은 조사를 마친 후 백화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꽤 걸었더니 목이 말랐습니다. 제가 목마름을 느끼자 김 비서는 즉각 음료수를 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명품관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며칠 후면 김 비서의 생일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 헌신해온 그녀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명품 옷 하나 선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볍게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화려한 옷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 드레스를 보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쳐다도 보지 않던 직원이 갑자기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그거 그렇게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하여 손을 멈췄습니다.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스캔하듯 훑어보며 냉랭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 이 옷은 블라우스만 450만 원이에요. 손님 같은 분이 함부로 만지다가 옷에 손상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고 순간적으로 민망함이 밀려왔습니다. 혼쭐을 내주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법이지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마침 김 비서가 음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가자. 그날의 민망함은 하루가 지나도 쉽사리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인이 마음을 다잡고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제가 늦게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는 제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고픈 게임 회사에 다니며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피를 이어받은 탓인지 김 비서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꽤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고생을 했던 그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느낄 때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훈은 저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말씀드린 여자 친구 있잖아요. 이제 저도 슬슬 결혼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말에 설렘과 긴장, 아쉬움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큰 파도였습니다. 아들도 성인이니 제 품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비우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김 비서, 아니 지영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 왔어요. 아니, 지영아 웬일로 왔어? 김 비서는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있으면서 아주 편한 사이가 되었고
사석에서는 대표와 비서가 아닌 엄마와 딸 같은 관계였습니다. 엄마, 오늘 지훈이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면서요? 또 후줄근하게 하고 나가려고요? 김 비서는 제 옷차림과 스타일을 챙겨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로 삼고 싶을 정도로 믿음직한 인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휴일에 저를 도와주러 온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지영이의 손길에 따라 멋지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엄마, 아니 이젠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회사 대표님 같네요. 10년이 뭐야? 20년은 젊어 보여요. 지훈이가 아니라 엄마가 시집가도 되겠어요. 한참을 웃으며 제 모습을 칭찬하는 지영이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지영이는 저를 예쁘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날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지훈이 먼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고 제 심장도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 옆에 서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명품 매장에서 저에게 무안을 준 직원, 바로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윤아라고 합니다. 그녀는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그날의 냉랭하고 경멸적인 시선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겨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갑네요. 유나는 많이 바뀐 저의 모습 때문인지 제가 며칠 전에 그 손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의 무심하고 거만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아들 앞에서는 상냥하고 다정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고운 목소리, 그리고 격식을 차린 옷차림까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로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도 아주 마음에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성을 중시하는 제 삶의 철학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 제 아들의 곁에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지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나 어땠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저 어설프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 아이를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니?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유나가 무슨 실수라도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나요? 지우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래야 유나도 바꾸죠. 저는 엄마가 유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또 다른 무거운 돌을 얹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나가 일하는 백화점에 다시 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니 고객 응대도 잘하고 일하는 모습은 매우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유나의 진정한 모습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편견에 사로잡힌 걸까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사무실에 들어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최근에 지훈이 여자친구 만나고 오신 후로 좀 피곤해 보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지훈이 여자친구 그 아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과 유나의 태도에 대해 김 비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이 내 이 자식을 지훈이는 아직 몰라. 그래서 더 고민이야. 제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대표님! 아니, 엄마 이건 더 알아봐야 해요. 지훈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고민을 끝내고 행동에 나설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백화점 청소부로 잠입했습니다. 김 비서는 따로 유나의 뒤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자 낡은 걸레질 소리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 힘겹게 일하던 저를 떠올리게 했지만 지금은 과거를 회상할 때가 아니라 유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유나는 상냥하고 친절한 직원처럼 보였지만 외모나 옷차림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오자 유나는 눈빛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다가왔을 때 유나의 표정은 금세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제품은 예약 손님 위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모르고 오신 건 아니죠? 유나의 냉정한 목소리에 젊은 여성은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다시금 그날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확실히 사람을 겉모습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청소부 아주머니들과 함께 휴식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그때 일은 어떻게 됐어?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말도 마,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니까. 최 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씨라고 했지? 김 씨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말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지하 창고 가는 복도를 청소하는 중이었고 한 명품관 여직원이 청소 중이던 곳에 짐 박스를 내려놓고 통화 너무 길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치워달라 했더니 엄청나게 신경질을 내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짐을 옮기다가 그만 그녀가 세워둔 걸레통에 걸려서 물이 엎질러졌고 명품 옷들이 젖어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여직원이 모든 책임을 최 씨에게 뒤집어 씌워다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직원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여직원은 유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들었어? 그 아가씨 부자 집에 시집 간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던데. 맞아.
우리 백화점 VVIP 손님한테 시집 간다고 어찌나 떠벌리고 다니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유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휴게실을 나서던 그 순간 마침 유나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리를 본 후 거울에서 단장을 하던 유나는 힐끔 저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긴 비싼 손님들이 오는 곳이에요.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아니, 저러니까 그 나이에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지. 그녀의 말은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습니다. 왜 제 아들이 이런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중요한 대화가 될 것 같은 예감에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결혼하는 일만 남았어. 곧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명품관에서 쇼핑할 거야. 이 짓은 이제 때려치울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그 자식이 나를 찾는다고? 미쳤어? 내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절대 내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애새끼든 뭐든 내가 살아야지. 그녀의 통화 내용은 전부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 심각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고 아들의 미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진짜 행동이 필요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우한 청심환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먼저 드세요. 김 비서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한 저는 말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유나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가 오래 사귄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의 전화 통화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암시했던 것이었겠지요. 유나는 지훈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그 남자와 자신의 아이까지 버렸던 것입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자료에 담긴 증거들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나는 분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아마 지훈이가 그동안 상당 부분 도와준 것 같기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유나의 차가운 눈빛과 거만한 태도, 그동안의 가식적인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런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비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이 사실을 지훈이에게 알려야 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훈이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속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지영아, 우선 차분히 생각하자. 지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준비가 필요해. 그 아이에게 이걸 무작정 들이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김 비서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은 침묵 속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지훈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며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치고 심호흡을 한 후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내가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김 비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치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오래 사귀었던 남자와의 관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존재, 그리고 지훈과의 만남을 계기로 그들을 버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그동안 사람 뒷조사를 한 거였어요? 지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유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그녀에게 주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녀가 부모의 빚 때문이라고 했다고 했지? 그런데 여기 그녀를 봐.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사진들. 그게 정말 그녀의 처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지우는 머리를 감싸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남긴 빚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 거였는데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야.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해. 그 후에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연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지친 얼굴로 유나가 일하는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매장 밖에서 숨죽이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며 마치 완벽한 매장 직원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내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오셔서 뭐 하세요? 이 매장은 고가의 제품만 판매하는 곳이에요.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데로 가세요. 여기는 아줌마 같은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유나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옷 좀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리에서 입을 옷이 필요해서요. 저는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한심하다는 듯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옷들은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해요. 그리고 이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말에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까지 힐끔거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매장 밖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지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의 진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지훈은 충격에 빠진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차가운 말투로 긴장감이 감돌던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급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화점의 이사인 박 이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김 대표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어머님께서 연락도 안 된다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박 이사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곳 백화점의 사장과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박 이사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김 비서의 계획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박 이사.
그냥 개인적인 볼일로 온 거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그의 과한 반응에 매장 안의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 이사는 한 발 물러서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의 존경 어린 태도에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손님이 백화점 이사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듯했습니다.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요즘 손님 관리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아서 제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와 변명, 후회의 빛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상황을 알아채고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진지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아들 지훈과 함께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한 얼굴로 입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유나는 저를 자세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김 비서는 분노에 차서 유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머니래? 누가 네 어머니야? 유나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들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박 이사의 배려로 우리는 사람이 없는 작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유나는 마치 무너진 성벽처럼 자세를 낮추며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와는 진작에 끝났어요. 아이는 그저 돈만 보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부족했던 거고, 명품은 친구에게 빌려서 사진만 찍은 것 뿐이에요. 지훈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거였어요. 진짜 말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변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상황을 외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김 비서의 눈은 불타오르듯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혼란에 빠진 얼굴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비서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짧게 전화를 받고 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유나의 전 남자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중년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는데 유나가 죽었다고 말했던 그녀의 친모였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은 흥분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빛은 금세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년이지. 하지만 당신들 뭐가 그렇게 떳떳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제 곧 나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였는데.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쏘아보며 휴게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지우는 눈앞의 진실을 마주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가 휴게실을 박차고 나가고 나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휴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차가운 공기마저 숨 막히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군 채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실망과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지훈은 김 비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누나, 제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어요. 유나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녀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알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겠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유나 엄마가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 자식 너무 오냐오냐 키운 다 자신의 잘못이라면 아이를 가진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결심과 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의 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끔은 아픔과 실망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끝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진실과 사랑의 가치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